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오늘은 이 경금일간의 2026년 이 병원년 신년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전 이제 이 과거 이 공개 예측에 대한 이 적중률을 제 손으로 직접 채점을 해가지고 이 본 채널에 이 홈에다가 공개 박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 예측에 대한 이 적중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홈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신년운세는 이게 일주론이 아니죠. 여기 있는 이 일주들은 단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이 인덱스일 뿐이고, 이 실제는 이 2026년 병원년 올해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운에 대해서 제가 이 임상 이 통계를 낸 이 결과치입니다. 따라서 올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분들은 개인별 사주 분석을 신청하셔서 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올해 2026년 병오년의 이 사주적인 이 특성하고 그리고 올해 이 주의하셔야 될 사주 인자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6년 이 병오년은 아시다시피 이 붉은 말의 해죠. 그래가지고 이 병오년의 사주 이론적인 그 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역술인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 영상들을 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병오년에 어떠한 분들이 이제 그 크게 문제가 생기고 크게 깨지고 반대로 올해 크게 이 발복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 병원년은 우리가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이 간여 간여지동의 이 한해라고 얘기를 하죠. 청간과 지지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조화와 이 균형을 중시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약과 독은 이 한 끗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이 몸에 이제 그 병이 생겼다는 거는 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그 깨진 밸런스를 이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가는 걸 우리가 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안 그래도 깨져 있는 이런 균형에서 더욱 균형을 깨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약과 독은 한 끗 차이예요. 사주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이 간여 지동의 운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는 운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크게 발복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이 주로 이제 그 깨지는 분들이 크게 깨집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 안 그래도 좀 힘들게 버티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 폭삭 주저앉는 이런 형태로 벌써 이 색깔부터 빨갛게 달아올라 있지 않습니까? 불을 안 그래도 뜨거운 사주에 이제 그 더 뜨겁게 해버리면 이제 타 죽어버리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재만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강력한 운이 들어와가지고 발복을 하는 분들도 이 특징이 단기에 엄청난 발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렇게 단기에 큰 성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관제소를 맞아가지고 크게 이 추락하기도 하는 그런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데, 뭐 우리가 들어오는 운 자체를 뭐 싫다고 거부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공통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어떠한 사주인자를 가진 분들이 이제 크게 주의를 하고 또는 또 이 발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사주를 얘기할 때 연월일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천간과 지지가 같이 들어온 걸 이제 간여지동, 천간, 지지, 이렇게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천간으로 이제 그 임수, 그리고 경금, 그리고 신금, 요렇게 들어온 분들은 이 올해 2026년 크게 깨지든지 크게 낭패를 입든지 아니면 크게 발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임수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경금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벌써 올해 들어오는 운하고 이 충의 관계죠. 그 병임충 이 병경극 요거는 이제 극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충의 관계입니다. 서로 부딪혀 가지고 이 올해 들어가는 운의 특징이 뭐 일각에서는 뭐 충이라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주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충이라서 나쁜 게 아니고 여기 또 이 병신 합이 또 있죠. 이 합은 그럼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관계가 이런 이 충의 관계인데 이 특성이 뭐냐면 충의 관계다 보니까 급격하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일간이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아예 그냥 내가 그냥 갖다 부딪히는 형태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단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 이제 그 육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글자가 나한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올해 그 육친에 해당하는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뭔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크게 작용을 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길과 흉은 사주 전체적인 거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올해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또 크게 발생을 한다. 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신금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천간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합의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이 신금일간 이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떠한 육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이 의미, 육친이나 그런 이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크게 좋든지 나쁘든지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지지로 어떠한 인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올해 큰 사건들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연월일시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요 네 칸이 우리가 그 지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지지로 봤을 때 이제 그 자수가 여기에 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연하고 이 충에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특징이 당연히 이 말씀드렸죠. 충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충이 특성은 급격하게 이 폭발적으로 뭔가 일들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길하게 작용할지 흉하게 작용할지는 사주 전체를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지지에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충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쪽보다는 통계상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찌되었든 이 자수가 나한테 가지는 육신적인 의미 요 부분하고 또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해당 그 의미가 가지는 그런 그 사주 인자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큰 발복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이 자수의 인자를 가지신 분들도 올해는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다음 이제 그 인목과 이 술토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그 사주 이 초보들 같은 경우는 이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 관계면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인목과 술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합인데다가 이제 그 셋이 다 모이면은 삼합의 관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이 화국을 이루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크게 좀 낭패를 겪는 부분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그런 사주 같은 경우는 뭐 더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아주 재가 돼버리죠. 타서. 자, 어찌되었든 이것들이 이제 그 좋은 형태로 좀 작용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나한테 가지는 이런 육친의 인자가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테고, 반대로 이게 나쁜 이 흉운으로 작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인자들이 나쁘게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놓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지로 자수와 임목, 술토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 여러 가지 좀 큰 일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이제 그 주로 그 해당 육친, 어떠한 이제 그 육친 관계를 가졌느냐, 그쪽에서 좀 문제가 좀 일어나든가 아니면 그런 도움을 크게 받던가 하는 부분하고, 또한 이제 그 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요게 좋게 또는 나쁘게 작용하는 그런 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천간으로 이 세 글자, 지지로 이 세 글자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이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한 해예요. 아주 그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크게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 이런 이 사주 인자 외에 우리가 이 일주에 대해서도 좀 올해 크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그 일주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 그 저는 이 일주만으로 사주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임상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한 이제 그 댓글 같은 걸로 이제 그 뭐 어떤 뭐 시험 보는데 학과 같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주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임상 통계로 그쪽으로 많이 나온 사람 또는 이제 강하게 들어온 문이 강하게 들어온 사람들 많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 결국은 개인의 사주는 개인 사주를 전체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는 참고 삼아 이제 그 보시는 거지, 개인적인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를 뭐 분석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다만 그 이 일주에 대해서는 올해 한 가지는 확실해요. 큰 인생의 큰 변화가 올해 발생을 한다.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임자일주 그리고 경자일주는 이 올해 들어오는 운하고 이제 그 천충 지충의 관계죠. 그래가지고 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게 그 인생의 큰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좋게 뭐 이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좋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게 작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큰 관운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정말 큰 승진운을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반대로 관제수를 맞거나 이 파산운이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주 구성을 봐야 되나. 자, 다만 한 가지 이 공통적인 사항들은 올해 뭔가 충격적으로 뭔가 큰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급격하게 이제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결혼하는 경우에 있어도 난데없이 뭐 비혼주의자였다가 막 결혼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 상을 당해가지고 상당한 거는 굉장히 나쁜 일인데, 그 상을 당해가지고 이 부친의 뭐 가업을 이어받아서 내가 뭐 사장으로 승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두 일주는 올해 뭔가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고 난데없이 급격하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이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올해 똑같죠. 우리는 이거를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복음은 아니고, 이게 그 엎드려 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로 엎드려 통곡하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복음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건강 상해가 좀 크게 발생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좀 이 금전
압박을 좀 많이 받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주로 흉운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뭐 이거는 꼭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계적인 얘기고, 결국은 이제 그 개인의 사주 구성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작용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이 세일주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일주만 봐서는 그 사람의 이제 그 운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세일주에 한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올해 큰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러한 그 사주적인 인자, 그리고 일주,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이번에는 언제 올해 좀 큰 사건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 어떠한 그 연운에서 정해져 있는 큰 사건들은 이 연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3월, 4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올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크게 큰 이제 그 사건들이 발생하고 인생에 이제 그 변곡점을 맞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그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이 인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인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상반기 이 봄철에 이미 깨닫게 되는 그런 운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2월, 3월, 4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된다. 뭐 발복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크게 발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위기는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위기든 기회든 그게 발생하는 거는 주로 2월, 3월, 4월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올해 두 번째는 이제 그 12월 연말 돼서 이제 그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올해 그 큰 연운에 정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요 두 시기에 걸쳐서 크게 발생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주요 인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특히 2월, 3월, 4월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인생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뭔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크게 일이 좀 발생할 테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뭔가 좀 인생에 일이 좀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빨리 좀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인생에 변곡점이 발생하는 그러한 한 해다.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겠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은 이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2월, 3월, 4월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때 중요 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미리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때 뭔가 인생에 일이 좀 발생했는데 요게 나의 장기적인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좀 이 의문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분들은 빨리 좀 이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 점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이 자신의 운이 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단 말이냐, 뭐 이렇게 실망하시거나 이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축일 피용을 위해서 미리 사주 분석도 하고 운세도 보고 하는 거지, 뭐 이 덕담이나 들으려고 운세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운이 올해 좀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이 미리 월동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 조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래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에 들어올 이 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운은 그냥 계절일 뿐이에요. 자, 따라서 운이 좋게 작용하는 분들은 뭐 원래 올해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못한 흉운이 드는 분들은 이 운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상식적인 대비책을 우선 마련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달에 개운법을 매달 정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올해 이 흉운이 드는 뭐 1년 내내 흉운이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흉운이 드는 시기를 이 구독을 하셔가지고 월별 운세를 보시다가 이 흉운 드는 시기가 딱 오면은 그때 올려드리는 이 해당 시기에 이 개운법을 활용하셔가지고 흉운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당연히 이제 그 상식적인 대응법을 좀 마련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경금일간을 가지신 분들은 뭐 보시다시피 올해 이 평관칠살이 와서 때리는 한 해이죠.
자, 물론 이 편관이라고 해서 뭐 꼭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주는 이 구조를 이 종합적으로 봐야지, 분석해 봐야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다만 올해 이 확실한 것은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올해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발생하거나 또는 급격하게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본적으로 이제 깨고 들어오는 운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기운이 작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길하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상처는 좀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미리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 경금일간 분들 중에서 이 2026년 병원년이 좀 기운으로 작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 관운으로 작용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취업이라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 직장과 관련한 사회적인 그런 일들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꼭 직장의 문제뿐이 아니라 어떤 그 나의 길을 새로운 길을 뭐 개척을 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로 이 재테크 같은 이 횡재성 재물운으로 이 발현이 되는 분들이 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부터 뭐 나의 길을 간다든지, 또는 어떤 그 뭐 온라인이나, 주로 이제 올해는 온라인이 많습니다. 자, 온라인이나 또는 어떤 그 출판 또는 뭐 미디어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또는 나의 기술이나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독특한 그 길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자신만의 이제 그 길을 개척을 하는 요런 형태로 이 운이 작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이 시장을 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이 경금일간 분들 중에 누가 기운이 작용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는 선입견을 버리고,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단 어떤 편견을 가지면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일단은 뭐 이 쫓아가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열린 마음을 먼저 좀 가져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한 두 번째, 이게 올해 들어오는 운은 이제 그 기회는 이게 나 기회요 이렇게 깃발 들고 오지 않습니다. 지나봐야지 이게 기회인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회를 처음 이 조우를 했을 때는 오히려 막 귀찮은 일들 또는 뭐이 우리 그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죠. 나쁜 일 흉운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길하게 됐더라.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미래를 보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이 어떤 이 기회인지 인지를 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늦어요. 일단은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는 거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나봐야 알 수 있으니 미리 뭐 편견을 가지고 이 대응하지 마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자, 반면에 올해 이 병원년이 편관 흉운으로 이 작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분들은 뭐 당연히 올해 이 관재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관제수라면 어떤 그 법적인 문제나 처벌, 분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게 올해 들어오는 이런 전통적인 부분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이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생계를 위협하는 이제 그 결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법적 분쟁이나 실직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그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뭐 개인적인 투자 손실 뭐 요런 걸로 난데없이 이제 생계 위협을 받아버리거나 낭패를 겪는 거죠. 아니면은 건강 상해운이 드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그 좀 이 고질적인 병 이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이제 환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요런 형태로 이 작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일간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이 구독을 하시고 월별 운세를 보시다가 흉운이 들 때는 이번 달 들어오는 흉운이 어떤 쪽으로 와서 깨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그 시기만이라도 좀 이 넘기는 그런 대응의 자세를 좀 이 갖추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월별 운세 올린 다음에 바로 이달에 개운법을 올려드리거든요.
어차피 이게 흉운이 1년 내내 뭐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언제 이제 흉운 들어오는 그 시기만 좀 주의를 하면 되니까 그때만 요런 개운법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액땜을 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요런 뭐 길어야 뭐 몇 개월 일 테니까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반대로 이 흉운이 들어온 분들도 나름 무난하게 선방을 하고서 오래 넘기실 수 있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요 시기를 이 피하지 못하면은 이 급격하게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생이 흐름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도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경금일간에 올해 오늘 좀 일주별로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진일주, 그리고 경호일주, 그리고 경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운이 결과적으로 좀 길하게 작용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경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직접적인 어떤 그 관운하고 이 재물운이 같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 기회의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직장에서의 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 승진성 이동수를 탄다든지 뭐 관운이 들어가지고 취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어떤 저 수상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길한 운이 작용하는 분들이 일단 많고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운이니까.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 재테크 같은 이 불로소득의 운도 같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장과 관련해서 근로소득의 운으로 재물운이 발현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이 불로소득으로 재물운이 발현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연말 정도 되면은 금전적으로 좀 상대적인 이제 풍요로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점을 좀 특징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한 두 번째 특징이 올해는 주로 이 기회가 들어오는 게 하반기보다는 이 상반기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이 하반기는 이제 정해진 길을 가면서 이제 그 돈을 버는 그런 운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상반기에 여러 가지 기회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요거를 잡았을 때 이제 그 하반기에 이제 그 이 약속된 돈들이 이제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뭐 위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변화가 달가울 리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러한 변화가 무쌍한 그런 식의 기회를 잡는 그래서 그게 주로 이 상반기에 집중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지를 하고 좀 이 노력을 좀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 자, 다음 이 경오일주하고 경술일주하고 이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 길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들어오는 운은 이 결과적으로 길한 거지 이 세옹지마 또는 뭐 전화 위복의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기란운인 케이스가 많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란운이 들어와도 약간의 상처는 좀 있고서 이 기란운으로 반전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올해 들어오는 운은 이게 이제 그 뭐랄까 내가 이 쟁취를 하고 따냈을 때 한마디로 조건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고 노력해서 얻어냈을 때 얻는 이 기란 운인 거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와주는 그런 그 기란 운은 아니에요. 자, 우리 그 명량 말고 이제 그 우리 서양 점성술에 보면은 트릭스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잠자력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휴관일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좀 더 분발을 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제 그 발복으로 가는, 한마디로 하면 잠재력 폭발을 시키는 어떤 트리거의 역할, 이런 것들을 트릭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운이 들어온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요. 자, 그래서 이 세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올해 이 상반기에는 주로 이제 그 흉한 일들, 뭐 실직이라든지 뭐 분쟁이라든지 뭐 처벌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흉한 쪽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동수가 발생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이동수가 이제 그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는 이 전화 위복의 기회로 작용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좌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각성을 해서 또는 어떤 그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그 주목을 받아서 이 발복을 해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좀 흉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낙담을 할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뭐 휴관이라도 나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일단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나의 길을 간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이제 그 전화위복에 운이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러한 휴관운을 타고서 이동수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현이 된다면은 요거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위적인 어떤 이동수라도 일으켜 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점도 아울러 조언을 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흉운이 발생해서 이동수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이동수를 발생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뭐 연말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인연들이 정리가 되는 운도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회자 정리라고 그러죠. 어차피 헤어져야 될 만남이 있으면 항상 헤어짐이 있죠. 그래서 헤어져야 될 인연들이 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차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왔다면 굳이 뭐 서로 상처를 주거나 뭐 불필요한 지적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웃으면서 이제 끝난 인연을 정리하시라는 조언을 미리 좀 드리겠어요. 특히 경자일주는 어차피 떠나는 마당이라면 절대 이 침 맺지 마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은 없고 하지 마시고 이제 웃으면서 작별을 고하시라, 이런 조언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인일주하고 이 경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2026년 이 관제 이 구설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분들이 다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흉운이 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좀 자중하면서 보내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이 두일주는 올해 이제 그 관제수가 발생한다면 어떤 당연히 뭐 관제 구설수니까 뭐 실직, 뭐 분쟁, 뭐 처벌, 뭐 이런 것들이 법적 처벌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일주는 이 올해 뭐 1년 내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독을 하셔가지고 매달 운을 좀 보시다가 월변운세 흉운이 들 때 그때는 제가 곧 이어서 이달에 개운법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 요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그 개운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뭐 이사라든지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동수를 좀 이 활용을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원래 이 관제수는 이동수로 풀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 두일주 중에는 꼭 관제수뿐만 아니라 올해 이 투자 손실 또는 이 건강 상해도 주로 이제 그 사고수라든지 어떤 그 사고에 준하는 어떤 급성 질병 요런 것들로 이제 그 병원 이동수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꼭 관제 구설수만 이 주의를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되었든 뭐 흉운 들면은 무조건 올해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형태로도 이 흉운이 작용하는 케이스가 있다. 요거를 아울러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경금일간에 종사하시는 직종에 따른 2026년 이 병원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군, 검, 경, 교, 소, 이 특수직 공무원분들, 이 공무원이신 이 경금일간 분들은 올해 이 상반기는 각종 외부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이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겠습니다. 뭐 물론 일부는 이러한 그 주변 혼란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원래 위기는 기회와 같이 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속성이 이 공무원들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외부적인 환경이 이제 그 야망을 가진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스타일하고는 조금 좀 거리는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운이 들어온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올해 일주별로 올해 들어오는 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진일주는 괜찮아. 그런데 나머지 5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전일주에
5일째 걸쳐가지고 올해 이제 직장이나 주거상의 이동수가 일단은 공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변화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동수를 발생시키는 이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이 썩 유쾌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주로 이 상반기에 다 이 집중이 돼 있는 또 특징이 좀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이 경인일주하고 경신일주 그리고 이 경자일주 요 세 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공무원분들의 경우는 올해 이 관제 이 구설수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좌천성 이동수가 발생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 한 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 중에서 경인일주하고 이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공무원분들의 경우는 이 금전 손실에 운도 같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투자 손실을 입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무원 생활 이제 청산하고 아예 다른 길로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 좀 주의를 각별히 좀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 세일주는 공무원분들은 이 하반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좀 이 휴관일들이 많이 좀 이 정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일단 좀 주의를 좀 하시고 바로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이 시기부터죠. 자,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으니까 일단 상반기만 어떻게 좀 잘 버티자. 이러한 관점으로 좀 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을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이 경우일주하고 이 경술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올해 운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두 일주는 이게 올해 그 흉운이 좀 들어도 상반기에는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반기 안에 흉운이 좀 끝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상반기만 어떻게 좀 잘 버텨보자. 뭐 이러한 관점으로 좀 대처를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이제 그 항상 1년 내내 주의만 하고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건이 되시면은 올해 좀 이 길한 날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좀 이사나 어떤 그 보직 뭐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조언을 좀 드려요. 특히 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좀 흉운이 드는 케이스는 이게 이동수를 일으키거든요.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좀 힘드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월별 운세에서 그 이달의 개연폭을 올려드리니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인위적인 이동수라도 좀 일으키시는 게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겠고 요거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이 변화에 운이 왔다면은 뭐 이사나 어떤 그 근무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볼 만도 해요. 그리고 요거를 추진할 거라면 차라리 상반기에 하는 게 낫다. 하반기는 오히려 뭐 운 괜찮은데 굳이 이런 걸 할 일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립니다. 자,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진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공무원들은 올해 괜찮습니다. 올해 그 관운이 일단 저 강하게 들어오는 기회의 시기예요. 특히 이 경진일주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이제 상반기가 안 좋죠. 근데 오히려 이 경진일주는 상반기가 좋습니다. 하반기는 오히려 좀 평이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어떤 그 급격한 어떤 환경 변화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다른 경쟁자들이 있겠죠. 그 경쟁에서 승리를 좀 하면서 또는 어부지리를 있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 발복의 기회를 잡는 분들이 많으니 일단 이 경진일주는 특히 이 상반기 이 물 들어왔을 때 좀 노를 적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시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혼란 상황이 달가울 리는 없겠습니다만 혼란 상황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진짜 오히려 경쟁은 더 빡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으니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매사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선입견 없이 그렇게 좀 이 바라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경진일주 중에는 이제 그 공무원이시긴 합니다만 이 직장에서의 어떤 그 우운보다 어떤 그 재테크 같은 투자 수익으로 그 발복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투자 수익은 사람마다 그 시기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무조건 뭐 어디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올해는 투자 수익이 불로소득이죠. 좋게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다. 요거까지만 좀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그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외부 활동
뭐 취미 활동 요런 걸로도 또 발복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뭐 숫자는 좀 작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직장 이외에 다른 쪽으로도 뭐 운이 좋은 운이 작용하는 케이스도 있으니 무조건 하나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뭐 이 할 수 있으면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도 뭐 이 좀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올해는 좀 나쁘지 않겠다. 요런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립니다. 자, 다음 이 회사원이시거나 이 일반직 공무원이신 이 경금일관분들, 이 회사원이신 이 경금일관분들은 올해 이 갈 길을 몰라서 좀 헤매는 그런 분들이 많은 좀 한 해입니다. 특히 이 연초부터 올해 연초부터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이동수가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 상반기에는 뭔가 이 바뀐 환경에 이 적응을 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정신을 차리기 좀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니 어느 정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원분들의 올해 들어온 운을 좀 일주별로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 경진일주와 경호일주 그리고 경술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회사원분들은 뭐 결과적으로 올해 운 괜찮습니다. 올해 이제 그 상반기는 좀 아니고 이 연말쯤 되면은 뭐 금전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나름 자리를 잡고 좀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다만 이 세일주가 이제 그 무조건 운이 계속 그 연초부터 계속 좋은 발복의 운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이 경호일주하고 경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작은 오히려 관제 이 구설수에 좀 휘말리거나 뭐 원치 않는 좀 이동수를 좀 일으키거나 아무래도 좌천성 이동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흉운으로 작용을 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각성을 해서 좀 발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환경이 엎어져 가지고 그 처음에는 나쁜 쪽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했던 데가 이제 망가지고 나쁜 쪽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오히려 발복해 버리는 뭐 요런 케이스를 맞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 운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에는 좀 시련을 겪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당장 좀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의 길을 뭐 어찌됐든 뚜벅뚜벅 가라. 이 지나봐야지 이게 기회인지 합니다. 그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 길을 먼저 가는 쪽에 좀 집중을 좀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런 케이스는 이제 그 사회 혼란기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데없이 쥐구멍에 벼드는 경우도 많으니 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연말까지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라는 점을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쪽에서 이제 그 경진일주, 경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초부터 좀 운이 좀 좋게 작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경진일주는 직장에서의 어떤 그 승진성 이동수가 당연히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이게 제일 많고 추가적으로 이 재테크로 이 득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수익을 거두는 거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다음 이제 그 출판이라든지 뭐 온라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름이 알려져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올해 기회가 들어오니 연초부터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경진일주는 우리 올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좀 승부를 거시는 게 이 좋습니다. 이때 기회가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지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좀 기회 운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다는 점 아울러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인일주 그리고 경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회사원이나 일반적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물론 뭐 이 세 일주 모두가 올해 흉운이 드는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흉운이 기란 운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좀 이 세 일주 중에서 흉운이 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환경이 좀 쉽지 않게 그렇게 좀 흘러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다가 올해 좀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좀 상황이 정 나한테 좀
이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좀 사주 분석을 받아보시고 이 대응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흉운이 들어가면 좀 세게 들어가요. 세일주는. 자, 먼저 이 세일주 중에 뭐 당연히 기론 들어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겠죠. 주의사항이 없고 뭐 계획대로 하면 되니까. 이 흉운이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세일주 중에 올해 이 흉운이 들어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관재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직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그 분쟁에, 법적 분쟁이죠. 분쟁이나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일들이 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공통사항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금전, 손실운, 금전 압박의 운도 아주 강하게 들어온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 같은 거에서 크게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투자할 여력이 없게 올해 들어오자마자 계속 금전 압박 상황에서 헤매는 이런 분들이 많으니 각별히 좀 주의를 하고 이 대처를 좀 해두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올해 여러 가지 좀 인연들이, 인간관계상의 인연들이 아예 정리가 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이게 뭐 이 인간관계가 이제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의 사회적인 친구나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인연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운이 작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요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그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다음 지금 이 경인일주, 그리고 경신일주, 경자일주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올해 좀 운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면은, 주로 이제 그 흉운이 작용할 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주로 이 흉운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뭐 사고를 겪거나 뭐 분쟁에 휩싸이거나 뭐 어떤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상반기에 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고, 자신 없으면 아예 그냥 한 발 빼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하반기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아진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힘들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서 하반기까지 좀 이 수비 축구를 하는 그런 지혜도 좀 활용해 볼 만하다. 이런 점을 아울러 좀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이 사업을 하시거나 이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 경금일관분들, 이 사업가시거나 이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 경금일관분들은 올해 이 일주에 따라서 운의 행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 새롭게 뭐 나서야 할지, 뭐 물러서야 될지, 뭐 또는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을 이제 그 일주별로 좀 이 결정을 각자 따로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일주별로 들어가는 운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 운을 좀 일주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 경진일주, 그리고 경호일주, 그리고 이 경술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올해 운 괜찮습니다. 자, 다만 올해 이제 그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하시겠죠. 사업적인 어떤 그 시도를 하실 텐데, 이게 잘 먹히는 시기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 경진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사업가나 이 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상반기에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많고, 반면에 이제 그 경호일주하고 경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 주로 이 기회가 찾아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반면에 이 상반기는 오히려 이 관제수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호일주와 경술일주이신 이 사업가나 이 영업직 종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시려면 올해 중반부터 벌리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좀 여러 가지 좀 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또한 지금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투자 수익을 좀 크게 버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어떤 그 사업적인 소득 또는 이 근로소득만 보실 게 아니라 뭔가 이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조언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사업가시거나 이 영업주공사 하시는 경금일간분들 중에서 인제 그 경인일주 그리고 경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여러모로 좀 자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좀 금전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았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는 인제 그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 변화를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조금 좀 아니에요. 올해 좀 일 벌렸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올해 뭔가를 좀 벌리시려는 세일주 분들은 먼저 개인별로 좀 인제 그 사주 분석을 받아보시고 좀 이 결정을 좀 내리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왜 그러냐면 뭐 모든 세일주가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올해 인제 그 휴문이 드는 분들은 이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불러와 가지고 아예 파산운으로 직행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리면 인제 운이 나중에 개선이 돼도 인제 그 요 여파 때문에 다시 회복이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뭘 벌리시려는 이 경인일주, 경신일주, 경자일주이신 분들은 먼저 좀 개인별로 좀 판단을 받아보시고 움직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월별 운세 정도로 이렇게 그 보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운은 좀 아니에요. 이세일주는. 자, 다음 이 문화예술업에 종사하시거나 이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이 프리랜서이신 이 경금일가분들, 이 문화예술업이나 전문직 이 프리랜서이신 이 경금일가분들은 이 중에 이제 그 경인일주하고 경신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네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큰 기회의 시기입니다. 자, 다만 이 네 일주에 들어오는 기회의 운도 이게 그 일반적인 그런 기회라기보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형태로 주어지는 기회의 운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추가적인 이 설명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좀 이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일주별로 좀 더 좀 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에 이제 그 경진일주는 올해 운이 여러모로 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운과 재물운이 같이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올해는 뭐 새로운 일을 맡게 된다든지 뭐 경쟁이나 또는 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분쟁이나 또는 이 경쟁을 넘어서 분쟁도 있어요. 분쟁을 통해서 이 발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경쟁 또는 이 싸움을 좀 이 회피하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뭔가 기회가 주어져도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기회가 있는 곳은 경쟁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경쟁이나 어떤 그 분쟁을 좀 회피하지 마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 재테크 같은 이 불로소득에 운이 또 같이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도 뭐 투자 수익도 같이 좀 이 고려해 볼 수 있으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인일주 그리고 경신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많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것보다 어떤 그 법적 분쟁이나 어떤 그 법적 처벌 요런 것들을 좀 겪는 분들이 좀 많고 추가적으로 이 건강 상해운이 좀 드는데 단순히 그냥 아프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징벌에 가까운 이제 건강 상해운이죠. 사고수 또는 이제 그 어떤 급성 질병 요런 걸로 이제 그 좀 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이러한 건강 상해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의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전 압박의 운으로 이제 그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이 두 가지 케이스 운들이 들어가니 특히 이 도일주는 올해 좀 보셨다가 휴문이 들 때 그때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주로 이 휴문이 도일주는 주로 이제 그 연초하고 지금이죠. 그리고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는 뭐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연초와 연말은 좀 피해가지고 올해 계획을 좀 수립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려요. 특히 이제 요 월별 운세 보시고서 좀 흉운들 때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월별 운세도 요럴 때 이제 주로 들어오죠. 요런 조언을 좀 드렸고,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이 2026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좀 금전 압박을 받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경인일주, 경신일주 절대 올해 무리수 두시면 안 됩니다. 이 파산운으로 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리한 어떤 금전 투자나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이다. 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경호일주하고 이 경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이신 이 문화예술업 또는 이 전문직 프리랜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구설 관제 구설수가 좀 작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발복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관제 구설수가 나쁘다 요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자, 무슨 소리냐? 뭔가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 경쟁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 하면은 구설수죠. 분쟁 요런 것들로 어떤 이름이 알려지거나, 또는 내가 이 관제수를 맞았는데 이게 나중에 전화 위복이 되는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제 흉운이 아닌, 반대로 기운이 꼭 기운이 아닌 그런 좀 복잡한 운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몸은 많이 바쁘겠죠. 몸과 마음은 이제 많이 바쁜 상태고, 그래서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당장에 흉운이 이게 내일도 흉운이 될지 기운이 될지 모르니 미리 선입견 갖지 마시고 일단은 뭔가 자신의 소신에 맞게 좀 추진을 해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뭔가 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주로 기회가 들어온 케이스는 이제 상반기에 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는 뭐 실패를 할 때 한이 있더라도 뭐 도전이나 경쟁이나 필요하면 분쟁도 좀 회피하지 마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특히 올해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슈 요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시장이 열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발목의 기회를 잡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상반기에 뭔가 새로운 사회적인 이슈 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일단 뭔가 일이라도 시작을 해보셔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반면에 이제 상반기는 요런 기회의 운으로 들어오고, 하반기는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기회의 운은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자산 투자로는 좀 발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단 사회적인 운은 이 하반기로 가면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좀 승부를 걸어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 하반기는 자산 투자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다는 점, 이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경금일간의 남녀 성별에 따른 2026년 이 병원년 부부운, 애정운, 가정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혼 남성이신 이 경금일간 분들, 이 미혼 남성이신 이 경금일간 분들 중에서 이 현재 사귀는 사람이 없으신 이 싱글이신 미혼 남성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분들 중에 이 경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결혼할 인연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따라서 현재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이 경술일주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렸고, 특히 이 상반기보다는 이 경술일주는 하반기에 이제 이런 인연이 만나지는 그런 운들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반면에 경술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주는 뭐 특별히 이 들어온 연애운은 없습니다. 자, 다음 이 미혼 남성이신 이 경금일간 분들 중에서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으신 이 커플이신 미혼 남성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분들 중에 이 경술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결혼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이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이 경술일주 미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결혼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
자, 반면에 이 미혼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그 경인일주 그리고 경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미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분쟁에 의한 이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뭐 이별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구독하셔가지고 이 월별 운세를 좀 보시다가 이 이별수가 드는 달이 있겠죠. 자, 이 달에는 각별히 주의를 좀 하시고 이 인위적인 어떤 그 이직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그 이 인위적인 이별수로 이러한 흉운이 드는 이별수가 드는 그 달을 좀 회피를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기혼 남성이신 이 경금일간분들, 이 기혼 남성이신 이 경금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인일주, 그리고 경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부부관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2026년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금전적인 압박을 좀 받고 계셨거나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는 좀 부부간에 좀 분쟁이 좀 심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각별히 이 세일주는 주의를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올해 2026년 이 직장이나 또는 이 주거상에 이제 그 이동수가 발생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인일주하고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이 기혼 남성분들의 올해 이 이동수는 좀 길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 올해 무슨 뭐 이사가 예정돼 있다든지 뭐 해외 같은 이 파견 등이 계획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해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이동수 길하니까 자 반대로 이 두 일주 중에서 올해 뭐 별다른 뭐 이사나 뭐 다른 이동수도 예정에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들 중에서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이제 그 돈 문제라든지 금전 문제 또는 건강 문제 또는 뭐 집안 내 어떤 그 뭐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집안 문제 뭐 요런 분들의 일에 해당하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으신 기혼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좋은 그 기운이 드는 그런 그 1년 내내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기운이 드는 그런 월을 좀 이 구독하셨다가 좀 보신 다음에 달에 제가 이제 이달에 개운법을 올려드리거든요. 요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 저 인위적인 어떤 그 이동수를 좀 일으키시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주거상에 뭐 여행이라도 상관없어요. 주거상의 어떤 그 변화를 한번 꽤 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말 이 기본적으로 이 이동수가 길한 상황에서 이 중에 이제 그 경인일주하고 이 경자일주는 대체적으로 좀 운이 안 좋게 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길한 땅의 운을 좀 받을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이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자, 그다음 이제 올해 이 재테크로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 재테크 뭐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같은 이런 재테크로 크게 발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중에 이제 그 경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그 횡재성 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진일주 중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이 기대를 좀 해봐도 좋겠죠. 자, 다만 그 이 경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기회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것도 내막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내몬탕을 오가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변동폭이 한마디로 큰 거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러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그 기회를 이제 그 리듬 파도 타기 잘 타는 사람은 엄청난 떼돈을 버는 거고 반대로 엇박자 나는 사람은 이제 아니죠.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한들 대응이 영 아니면은 당연히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이 가급적이면은 이 그 기회를 상반기에 좀 잡는 쪽으로
이제 요 한쪽만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냉온탕을 오거다 보니까 나는 냉탕만 갈 거야. 나는 온탕만 갈 거야. 차라리 이게 낫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저 스텝이 꼬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쪽으로 좀 주력을 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고, 반대로 이제 뭐 모든 걸 다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낭패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테크 운이 좋으니 이러한 이 특징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서 이제 대처를 하시라, 이런 조언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금전은 좋다고 해가지고 막 모든 게 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만 방향을 잡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다음 이 미혼 여성이신 이 경금일관분들, 이 미혼 여성이신 이 경금일관분들 중에서 이 현재 사귄 사람이 없으신 이 싱글이신 미혼 여성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 중에서 이 경인일주하고 경술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결혼할 인연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이 결혼을 전제로 한 이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이 경인일주, 경술일주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를 적극적으로 좀 이 활용을 해보시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 경인일주는 연초가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술일주는 연말, 요때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다는 점 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올해 이 연애를 좀 시도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두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네 일주에 해당하시는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뭐 공통적으로 들어온 뭐 결혼운은 따로 없습니다. 자, 다음 이 미혼 여성이신 이 경금일관분들 중에서 이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으신 이 커플이신 미혼 여성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 중에 이 경인일주하고 이 경술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결혼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이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이 경인일주 그리고 경술일주 미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결혼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이 조언을 좀 드리겠어요. 자, 반면에 이 중에서 이제 경인일주 그리고 경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이 분쟁에 의한 이별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별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분들은 언제 이별수가 되는지 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그 해당 월에 어떤 이직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예정된 이별수로 대응을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 중에 이제 그 경인일주는 뭐 결혼운도 들고 이별수도 들고 둘 다 들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경인일주는 올해 이 가임기에 이혼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원래는 결혼운인데 요 중에서 이제 원래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3년 안에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고, 이게 가임기가 되면은 사주상에서 이제 결혼 시기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호르몬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사주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유전자를 막기 위한 섞이는 걸 막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시기인데, 요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요 시기만 딱 지나면 되는데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평소대로 승질대로 이제 해버리면은 이제 이별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경인일주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혼운도 들고 이별수도 들고. 그래서 요 시기만 잘 넘기면은 요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거를 아울러 좀 조언을 좀 드려요. 자, 다음 이 기혼 여성이신 이 경금일관분들, 이 기혼 여성이신 이 경금일관분들 중에 이 경인일주 그리고 경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올해 이 부부관계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어떤 금전적인 압박을 이미 좀 받고 계셨거나, 또는 어떤 이 부간에 어떤 불화를 좀 안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심각한 이 부간에 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각별히 이 세일주에 해당하시는 기혼 여성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다음 올해 이 경금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직장이나 주거상에 이 이동수가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서 뭐 모든 분들이 다 이 이동수가 길한 건 아니고 이 중에 이제 경인일주하고 이 경자일주는 올해 이동수가 좀 길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그 어떤 이사라든지 뭐 해외 파견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직이라든지 이 이동수가 예정돼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길하게 작용을 하니 이 두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좋은 날을 받아서 뭐 아무 때나 좋은 건 아니고 좋은 월이 있겠죠.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좀 이동이나 이사 계획을 짜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 반대로 올해 뭐 별다른 뭐 이사나 뭐 다른 예정 뭐 이동수도 뭐 예정돼 있는 경우가 없다 하는 분들 중에 올해 이제 그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 또는 뭐 건강적인 문제 또는 집안의 어떤 그 우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올해 그 이동수가 길하게 작용하는 이제 그 해이고 그런 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인일주, 경자일주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좀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1년 월별 운세를 쭉 보시다가 그 중에서 이제 그 길한 이제 그 운이 이 흉운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곧이어서 이달의 개운법을 올려드리니 요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액땜을 좀 이 방위술로 좀 해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인위적인 이동수를 일으켜서 이제 그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흉운에 대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 방위술을 좀 쓰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려요. 자, 또한 이 기혼 여성분들 중에서 올해 이 재테크로, 하면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이 재테크를 통해 불로소득으로 크게 이 발복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중에 이제 그 경진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횡재성, 이 재물운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그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 경진일주 분들 중에서 하반기보다 이 상반기에 기회를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말씀드리는 건 상반기에 기회를 잡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반기에 잡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발복하는 건 하반기에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뭐 따로 드릴 내용은 없는데, 단타가 아닌 경우에는 상반기엔 좀 저가 매수를 좀 좀 노려보시고 하반기에 이제 그 이 어떤 보상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좀 더 좀 유익하겠다. 요런 조언을 좀 드려요. 자, 그다음 기혼 여성분들 중에서 이 경월주하고 경자일주에 이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올해 어떤 그 부업이라든지 뭐 어떤 그 새로운 뭐 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취업에 나선다든지 새롭게 이제 그 뭐 경단녀들 같은 경우죠. 경단절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자신만의 길을 개척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척의 운이 그럼 언제 들어오느냐? 주로 이제 그 하반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반기보다는.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중반 이후 요때 좀 이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반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추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 계획대로 잘 안 돼서 힘만 빼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간다는 점 조언을 좀 드리겠고, 자, 다만 이 중에서 반면에 이제 그 온라인이나 미디어, 뭐 출판 요런 쪽으로 이제 발복을 하는 기혼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또 반대예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그 상반기에 기회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호일주, 경자일주. 그래서 지금 본인이 뭔가 새로운 일을 좀 추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쪽에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느냐? 주로 이제 그 온라인이나 미디어 또는 어떤 그 뭐 출판 뭐 이런 쪽으로 뭐 좀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상반기에 시작을 하시고, 이게 아니면은 중반기에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이 승부수를 띄우는 게 좀 더 유익하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금일간의 2026년 병원년 신년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